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일명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행 규모가 더 안정화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도 함께 이뤄집니다.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란 말 자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이전처럼 방역 조치를 모두 푸는 것을 연상케 해 긴장감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유행 규모가 더 안정화돼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모더나 백신은 255만여 회분이 추가로 왔습니다. 오접종 사례는 지금까지 1,386건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접종 건수의 0.003%로 오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기관이 보유 중인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하기로 하는 등 오접종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를 하거나 또 허가사항을 벗어난 오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 독감 백신 접종도 다음 주 시작됩니다. 임신부와 어린이, 노인 등 약 1,460만 명은 이달 14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유행이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접종 완료 2주가 지나야 완료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접종 완료자는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운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2주를 강조하는 건 항체 형성에 필요한 시간 때문입니다. 접종 완료자란 걸 어떻게 증명할까? 스마트폰의 경우 질병관리청 쿠브 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서 접종 완료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1,775만여 명 중 63%는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등 인터넷 누리집과 이와 같은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현장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 뒤에 접종 증명 스티커를 부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념 배지나 병원 개별 문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종 증명서는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이거 보여주면 된다 그러던데.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받죠. 자영업자들은 접종 증명 등을 놓고 실랑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핸드폰을 놓고 왔다. 접종 증명서를 다운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저희 확인하기가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애매하고. 접종 완료 혜택이 늘었지만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늘 4명 이하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반성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접종 완료자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미국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병원으로 밀려들어서 부족한 병상에 누구를 수용할지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주지사는 급격한 재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제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금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증세로 입원한 미국 내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0만 2천여 명. 2달 전에 비하면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The emergency department is full and the hospital is full. We're unable to place many patients. 이러다 보니 의사들은 또다시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중환자실로 들여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ou're going to be in a situation where you're going to have to make some very tough choices. 하루 평균 16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에 1,500명이 넘는 사망자 수만 놓고 봐도 접종률이 5% 안팎이던 지난 겨울과 비슷한 상황이 된 셈입니다. 남부 조지아주처럼
백신 접종률이 42%로 전체 백신 접종률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백신 접종률은 52% 정도지만 백신을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2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에선 주지사들이 나서서 제발 백신을 맞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ve lost 24 additional people since Friday. I'll ask for your prayers again, but I'll ask more than anything for you to get yourself vaccinated to stop this. 미국보다 상황이 심각했던 브라질 등 일부 남미 국가들마저 전체 백신 접종률이 미국을 앞지르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입원 환자 수 모두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만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제1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접종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597명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한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97명 더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563명, 해외 유입 34명으로 총 1,59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477명, 경기 474명 등으로 66%가량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 84명, 충남 81명, 경북 4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74만 7천여 명, 접종 완료자는 인구 36%인 1,838만 5천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다시 유행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식당 등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조정된 조치를 방역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4주간의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서 여러 의혹을 규명해볼 물증은 현재로서는 고발장입니다. 검찰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2건의 고발장 가운데 한 건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인데요.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한 고발장을 저희가 단독 입수해서 2개를 확인해봤더니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박이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입니다.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으로 8장짜리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같은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때 고발장과 비교해봤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뀌었지만 이어지는 항목 대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와 묻고 답했다는 내용,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특정해 인용한 2013년 판례, 그리고 고민정 의원을 거론한 점, 괄호 안에 넣은 일부 표현 등 모두 같습니다. 단어나 문구를 극히 일부 달리한 수준입니다. 두 고발장 모두 최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57만 명이 시청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조회수는 91만여 명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발장 결론 부분 역시 문구 하나만 빼면 나머지가 완전히 같습니다. 피고발인인 최 의원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두 고발장에 똑같았던 데에 이어 고발장 내용도 판박이인 점이 확인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 이후 최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아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고발장에 대해 자신이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두 고발장이 같다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서 그대로 고발을 진행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김웅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마창진 씨가 도주 16일인 만인 어젯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연일 수색과 공개 수배에도 행방이 묘연했던 마 씨는 한밤중 장흥의 한 시장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불신 검문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50살 마창진 씨가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마 씨가 전남 장흥의 야산에서 도주한 지 16일 만입니다. 경찰은 어제 장흥읍 한 시장 골목에서 불신 검문을 하던 중 마 씨를 검거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수상한 남성을 쫓아가 신원을 확인해 보니 마 씨였던 겁니다. 뒷걸음치면서 좀 도주하려는 거죠. 우리 경찰관이 붙잡을 것 같구만요. 경찰은 마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주 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 인계를 마쳤습니다. 수사 주체이면서 우리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를 기재된 해남 보호관찰소로 신변 인계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고 지난달 초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입건되자 도주했습니다. 마 씨의 행적을 쫓던 관계당국은 지난 1일 마 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암과 나주 등지로 달아났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경찰은 마 씨가 검거 직전까지 장흥 관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6살 강윤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강도 살인과 살인 등 6개 혐의로 강윤성을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를 나온 강윤성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면서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 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강 씨의 범행 동기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하루 만에 3,200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01포인트 하락한 3,187.32에 코스닥은 1.25포인트 내린 1,051.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카카오뱅크는 기관 의무 보유 물량 해제 여파에 나흘째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일 8% 넘게 급락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하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주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큽니다. 미셸 여사는 초등생 딸 케라를 전쟁터로 보내는 심경으로 등교시킵니다. 케라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늘 조심하는데 정작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ow can you call yourself a community when you don't care whether or not the people in the community live or die? 텍사스주에서는 학교가 문을 연 후 학생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고 특히 어린이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It's a personal choice. If you want to do it. If you feel safer doing it, do it. 학교 측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텍사스주의 지시에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료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중국 수천성 출신의 한 청년이 대학 석사 과정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6살 때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중국 수천성 출신의 펑차오 씨. 이때부터 밥을 먹을 때도 글씨를 쓸 때도 손 대신 발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발로 물건을 집어올리다 넘어져 다친 일도 여러 번.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혀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발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쉼없는 노력은 다른 응시생과 같은 조건에서 치른 석사 과정 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这3年里面好好的努力，然后以后的话还需要继续的攻读博士。攻读完博士，我可以留在大学里面当任教老师，然后或者是当一个律师都是可以的。 자신이 일반인보다 100배 힘드니 일반인보다 100배 더 노력했다는 펑차오 씨. 모든 것을 포기하기 쉬운 절망적인 순간에서 더 빛이 났던 그의 긍정적인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척수 손상을 극복하고 휠체어를 탄 채 활동을 재개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가면 여자 멤버인 이가리 토모카 씨. 그녀는 3년 전 길을 걷다 강풍에 떨어져 나간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대형 간판에 허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ステージに立つ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点に関して一番ショックだったし、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팬과 멤버 그리고 가족들의 격려의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재활 훈련에 매진했고 4개월 뒤 휠체어를 타고 라이브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휠체어 아이돌로서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일도 늘었고 최근에는 패럴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가리 씨는 올해부터 본인의 두 다리로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로봇 기계를 다리에 장착해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벨기에 동부 리에주 근처의 한 폐쇄된 고속도로. 폐기물 더미가 8km 정도 되는 도로를 따라 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벨기에와 독일 등 서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파손된 주택들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입니다. 쌓인 폐기물 양이 무려 9만여 톤에 달합니다. On a dû effectivement imaginer des solutions un peu out of the box par rapport à la gestion de ces déchets et utiliser des sites de stockage comme ici aujourd'hui une autoroute qui est désaffectée, qui ne sert plus. 지자체 환경당국은 이곳의 폐기물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로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9개월 동안 제거 작업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와 금속, 철제 등은 선별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On les envoyait dans des sortes de tri et les sortes de tri vers le recyclage pour partie. Donc on estime qu'on pourrait recycler de l'ordre de 50 à 60% du flux. Comme vous voyez, il y a beaucoup de bois, le bois. 벨기에에서는 올여름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40여 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을 앞세워서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양현 씨는 최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출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국민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상담사라며 대출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직장 등을 적어내게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테니 불러달라고도 했습니다. 6자리 그 숫자를 보냈죠. 보내니까 이제 모든 정보가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간 거죠. 어디 대출이 있고 총 대출이 4천만 원이고 2시간 뒤
조 씨가 이미 대출을 받았던 농협카드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이다.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농협 직원이 내일 받으러 갈 테니까 몇 시 받으러 언제까지 돈이 되면은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당황한 조 씨는 농협카드 직원이란 사람을 이튿날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더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수상히 여긴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알고 보니 피싱 범죄 일당이었습니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사람도 상담해준 은행 직원도 모두 한패였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일당 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받으면 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체중 288g,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난 아기가 1% 미만의 생존 확률을 이겨내고 잘 자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첨단 의학기술과 의료진,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일을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중 288g, 키 23.5cm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건우가 태어난 건 지난 4월. 자궁 내 성장 지연으로 24주 6일 만에 응급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온 건우는 처음엔 스스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염이 생겼을 땐 영양분 공급을 위해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관을 혈관 속에 넣어야 했고, 검사를 할 땐 혈액을 한 번에 5방울 정도만 뽑아야 했습니다. 전신의 혈액량이 23cc밖에 안 돼 더 뽑으면 빈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긴급 소생술을 받으며 견뎌냈습니다. 수가 작고 또 몸무게가 작은 자궁 내 성장 지연하는 앞으로 발달 이런 면을 만 3살까지는 적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모유를 먹이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유축을 해가며 경남 함안에서 서울까지 왕복 700km 거리를 매주 오갔습니다. 우리 건우 이거 먹고 커야 돼, 잘 커야 돼 이러면서 유축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당해지기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의료진과 가족의 헌신으로 건우는 생후 80일이 지났을 때 인공호흡기를 뗐고 생후 4개월 중반에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났습니다. 체중도 지난달 말에는 2kg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초미수가 생존 사례 가운데 가장 작은 아기인 건우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은 아기로도 등재될 예정입니다. 건우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153일간의 기나긴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지난 1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가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잠금 장치가 되지 않는 곳에 시험지를 보관하는 등 시험지 관리 또한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입 수능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경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진학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시험지 전체가 보관돼 있었고 이 학생은 세계지리 시험지를 촬영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당일 새벽 카카오톡 채팅방에 시험지 사진을 올리곤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시험지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하고 원 상태로. 학교의 시험지 관리 또한 허술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는 평가관리실에 보관해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하지만 이 학교는 문이 열린 진학 상담실에 시험지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지 봉투 봉인이 뜯겼는데도 감독관은 시험 당일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험 다음 날 국민신문고에 시험지 유출 제보글이 올라왔고 해당 학생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자신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고백한 후에야 유출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진술에 의거하면 자기가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얘기도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반을 가동해 유출된 시험지가 세계지리 외에 더 있었는지
해당 학생과 시험지를 공유한 학생이 더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 때가 많겠습니다. 또 오늘도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60, 그 밖의 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어닥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은 낮에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3도, 대구와 진주가 27도 등 충청 이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